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주거나 시행령 개정 전 사용 승인 물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간 거래량도 한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 우려로 하락을 거듭했던 수도권 빌라 전셋값도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 400호 고속국도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구간이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습니다. 남한산 분기점부터 시화 나들목을 잇는 2.65km 길이 왕복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 혼잡을 막고 연간 물류비를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걱정이 많았던 이 수도권의 빌라 전셋값도 그동안 많은 하락을 좀 경험했지만 최근에는 그 역전세 우려를 딛고 작년 7월 이후로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 기조로 좀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도 이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가을비가 조금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는 내리고 있지만 또 추석 연휴에는 맑은 날씨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분 좋게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추석, 이제 대일주일 연휴라는 큰 명절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추석 밥상에 어떤 화두가 이번 명절에 큰 화두가 될까요? 정치, 경제, 특히 부동산 화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이라는 그런 최대 명절, 성묘도 잘 다녀오시고 조상님도 잘 모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좀 많은 명절의 긴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피곤함을 내려놓으시고 힐링하시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부분 바라보시고요. 오늘 힘들다면 반드시 또 좋은 날이 많이 올 거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추석에 물어봐야 될 그러한 고민들 지금 물어보시고 좋은 답변 얻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 물어보십시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에 여러 친지들 만나서 분명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내 마음속의 고민들 그 친지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그 방안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의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뉴스들 보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이번 꼭꼭 박사 시간에는 추석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추석용은 모두가 하는 얘기,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서도 정말 미래에 나와 내 자식들,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죠. 오늘 제목은 2023년 하반기,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추석이니까 하반기 3개월 궁금하겠죠. 지금 내 집 마련해서 3, 4년 후 갈아타라. 그래서 내 집 마련해라. 보통 보면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에서 올 연말 12월까지 또 결혼해서 신혼살림 챙기실 분, 그리고 또 추석 끝나고 나면 내 집 내년 2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갈아타기 하거나 학군을 향해서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내 집 마련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그런 고민할 때죠. 그래서 3, 4년 후 갈아타라라고 단정 지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고요? 요 내용 속에 보면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3, 4년 후 갈아탈 수 있을 기회가 온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 부동산 하락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시기든 어느 때든 하락론자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하락론자들 지난 거의 10년 동안 하라고 한다 가지고 2022년 한 해 맞췄죠. 그리고 9년 동안 틀리다가 2022년 맞춰가지고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떨어져도 또 계속 하락하고 2차 폭락이 온다, 더 큰 하락 온다 얘기해서 해가지고 2023년 계속 매각하고 사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2023년 1월, 2월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가격이 하락을 해서 전고점 대비 95%, 97% 다시 회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쿠 저놈이 하라는 저놈 새끼들 얘기 안 들었으면 내 집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 하락론자 아니었으면 내가 좀 좋은 집, 좋은 재개발, 좋은 재건축 내가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을 텐데 못했죠. 또 올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늘 상승론자들 늘 10년, 20년 상승한다고 얘기하죠. 상승론자들은 또 틀릴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상승할 때 거봐라 내가 말했으니까 상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필요 없죠. 그리고 통계 다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또 뭐 시세 또 그래프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오를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고 내릴 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한 하락론자니 뭐 상승론자니 얘기 듣지 마시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을 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평생 내가 살 집 마련해서 그냥 나의 자손들과 함께 내 삶을 좀 즐기고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찾았으면 좋겠고, 여유가 있다라면 내 자녀들 그리고 나를 위한 노후 생활 준비하는 투자 이렇게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폭락론자니 수시로 말하는 투자를 갖다가 지나치게 투기라든가 뭐 이런 말로 폄훼하는 이런 말들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투자라든 투기든 내가 현명하게 투자해서 내가 벌은 재화,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돈을 더 자산을 불리는 건 너무도 자본주의에 맞는 속성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하락 위기에 좀 적합하고 부합한 지역이 어디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요.
부동산 하락 위기에 놓여 있는 곳들은 대부분의 수도권이거나 지방이 좀 많이 하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직접적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 측면이죠.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 지역일지라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물 공급은 남아 돌고 수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당분간 가격 상승이 어렵고 하락을 면치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수도권의 지방이지만 그 속에서도 옥석은 있지요. 뭐 산단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혁신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해서 지역이 스팟 발전을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지역들은 일부 가격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지방에 그리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그렇게 인프라를 잘 갖추지 못하거나 인구의 유입 요인이 없고 또는 교통이 좀 어려운 곳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은 어떻게 그냥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상황이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삶이 또 더 중시되고 개인적 인권 더 중시고 또 엄마들이 딸들한테 너 결혼 좀 늦게 해라. 일찍 가면 엄마처럼 고생한다. 자기의 고생은 행복 미화적으로 표현하는 엄마들이 많다면 따님의 고생은 미화시키지 않고 무슨 뭐 지옥에 빠듯이 말하는 그런 나쁜 엄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덜 하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2070년에 5,200만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400만 정도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자체가 소멸되고 많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위기에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데 사지 않으면 돼요. 사지 말고 거주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임대로 사시면 됩니다. 전세, 월세 살고 내 돈은 가격이 오를 이쪽 지역에 전세기구 하나 사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공급 위기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공급 위기에 있습니다. 공급 위기. 그렇다라는 건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공급이 없어요. 위기.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어디죠? 대도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서울 또는 일부 수도권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공급량 많아가지고 지금 처절합니다. 또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겁이 벌벌벌 떨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도권도 옥석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서울은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어차피 계속 수도권보다는 서울 성장성이 더 좋고 인구 집중도가 높겠죠. 그래서 서울은 여기다가 안씨 넣어줘서 안배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도권도 안배신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배신 이렇게 해서 배신이 뭐죠? 내 기대에 반대로 가는 거죠. 결국 가격 하락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는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좋을 것 같다. 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기조로 올라왔죠. 거기다 대고 그동안 전세, 문재인 정부 때 막 전세 규제 많이 썼고 막 거래 규제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살려야 서민들도 살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 놔두면은요 중소기업 다 무너지죠. 건설사 무너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민 경제 피폐해지고 파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어떻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조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모레죠.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뭔가 부동산 정책 하나는 나오겠죠. 그래야만 이 경제 살리는 어떠한 메커니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있겠고 그다음 중소기업군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영업군이 있겠고 부동산도 하나의 사업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돈들 가지고 움직이는 제3의 경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큰 타이어가 돼서 걸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단프트럭, 레미콘, 그다음에 뭐 이삿짐 센터,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도배장판, 수도꼭지 바꾸고 또 인테리어 하는 동네 구멍가게 인테리어 아저씨들까지 다 지금 현재 손 놓고 있죠. 그래서 경제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작은 보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1%만 무너져도 힘든데, 부동산 무너뜨리면 당연히 국가 경제는 1%가 아니라 2, 3%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살리려고 해봐야 규제 잡아놓은 상황에서 돌리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던 저 규제들을 한꺼풀 풀어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줘야 된다. 공급은 다 없애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격 오르니까 규제로 거래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고 나라 경제도 침몰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적인 반응이니까 그걸 풀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한테 부동산 가지신 분 벌벌 떨었던 분들 있죠.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빌라 왕들의 문제도 이제 서서히 규제로서 아니면 정책으로서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매매 시장도 열리게 되겠죠. 매매 시장도 규제 분명히 풀어야 되겠죠. 저는 서서히 풀릴 거라고 되고요. 다시 2017년 8월 2일 이전의 시장으로 가야만 하지만 다는 못 가더라도 일부는 갈 거다. 그래서 규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규제 완화, 규제가 없던 시대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늘어날 거고, 늘어난다면 주요 지역, 필요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집을 산 사람 당장 올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이니까 3, 4년 후에 올라도 되죠. 안 오르다가 오르면 되잖아, 언젠가. 그런데 오를 요인이 뭐냐? 착공 물량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올해 착공을 건축 허가를 받고도 자재값 높고 고금리 인건비 높고 또 그 공사비 조달이 안 되죠.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공급량 건설업에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못한 게 반토막 나서 54.6%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착공해봐야 너무 내가 망할 것 같아, 위험해, 차라리 인허가 자체도 받지 말자. 그래서 인허가가 30%가 감소가 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1, 2년 있다가 착공 들어가죠. 그러니까 5년 후에 또 물량이 안 나오겠죠. 착공은 안 하면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3년 후가 어려워지겠죠. 인허가는 5, 6년 후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겹치기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는 3, 4년 후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때 가격 오르면 좋은 대로 갈아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산업화해야 된 기계와 AI 이런 것들 산업화가 정말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하고 이제 로봇이 농사를 짓고 휴대폰으로 소와 젖소, 소 누가 밥 먹이냐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밥 먹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있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은 멀리는 농장에서 벌고 주거는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하는 현상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구 집중화. 그다음 2, 3년 후 공급 부족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현재도 부족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습니다. 2012년에서 2018년 박원순 시장님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25만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싹 날려버렸거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급한다고 해서 7, 8년 걸리죠?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공급 부족 바로 해결 문제 아니죠. 빨리 어떻든 공급 문제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세대 공급한다고 공약 걸었죠. 이거 실현 가능해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알라딘의 램프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뚜껑 열었더니 270만세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허가 물량 줄어들고 착공 물량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풀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고 그리고 어떻든 높은 인건비 있다라고 한다면 제초한도 좀 풀고 그래서 시장에 공급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상한가에 뭐에 다 규제해놓고 나면 공급하려니까 적자예요. 인건비, 공사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고금리 손해보고 공급할 이 시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당장 열어준다고 해도 내년에 당장 다 입주할까요? 불가능합니다. 3, 4년 내에는 공급할 물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발표해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싼 거 찾아서 사시고요. 지금은 아파트 비싼 거 사려고 하지 말고요. 주거 좀 어떻습니까? 낡은 주택에 살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받으십시오. 가격 오릅니다. 지금 현재 빌라들 살 수 어렵죠? 그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사랑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아도 위치가 좋은 재개발 지역,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찾아서 투자하십시오.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역세권 활성화 개발, 신속통합계획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3, 4년 후에 가격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20년 평생 근무해서 퇴직금 받는 것보다 2, 3년 내에 더 많이 오릅니다. 얼마를 가지고요? 많이 돈도 많이 안 들어. 1억에서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하고 구경하다가 나는 왜 그때 못했을까 후회하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늘 투자의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하고 쳐다보다가 기회를 상실했을 뿐인데 그냥 친구들은 다른 부자들 친구들은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고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상실하신 분들 지금 후회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기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3, 4년 후에 반드시 가격 오를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요? 저희 박스경제TV 열심히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 가르쳐 드릴 거고요. 10월달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부터는 여러분 점심밥 편하게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때 방송 보시라고 이제 오후 낮 1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박스경제TV 부동산 경제TV 부동산 고민 여러분 풀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10월부터는 낮 1시부터 2시까지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늘 저희들은 여러분 어려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 집 말려고 헤매는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 합니다. 많은 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에 많은 친지들 모여서도 이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설왕설래할 겁니다. 다들 견해가 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좀 전문가의 견해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라는 판단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들 저희 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집 현재 가지고 있던 거 1주택자인데 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네.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고 언제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네. 그러면 지금 무주택 상황이신 건데 거주 네네. 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 겸 투자죠. 그 살면서 그래도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 네네. 지역적으로는 어디 보신 지역이 좀 있을까요? 특별히 안 봤어요, 아직. 아,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14억에서 15억 정도. 네, 14에서 15억 정도로 네네. 신축 아파트로 가서 좀 살면서 가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네. 주셨는데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제 무주택자 만드신 거네요.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네네. 반드시 지금은 좋은 아파트를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디, 무슨 동에 사세요? 어느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그 직장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아, 네. 우리 사모님 직장은요? 저도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 자녀분들은요? 자녀들은 다 각각 독립했어요. 다 독립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냥 네. 집 하나 있고 이제 월세 나오는 노후 대책용 하나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네, 네, 아주 네. 행복하시겠어요? 예, 그거 하려고요. 예. 지금 14, 15억이면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거를 좀 품질을 높으실까요? 높이고 싶으세요?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주거의 품질이 높으면 투자성은 좀 떨어지고요. 네네. 주거의 품질이 낮으면은 투자성은 좋아져요. 그 대신 네네. 두 개 다 애매하면 두 개 다 애매해요. 그래서 네네. 많이 안 벌면 되죠. 그죠? 네네. 살면서 많이 안 벌면서도 좋은 거. 그러니까 네. 1등, 2등, 3등 주거가 1등이면 네. 2, 3, 그다음에 투자가 1, 2, 3, 그러니까 중간은 벌 수 있는 곳 네네네. 14억에서 15억 정도. 대출은 지금 받을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안 받고 싶다는 거죠? 안 받아도 되는데 예. 보통 이 대표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중간에 한 2, 3억은 뭐 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럴까도 생각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남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이요. 60대 중반. 두 군데를 얘기할게요. 앞으로 좀 뜰만한 도시. 네네. 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혹시 남편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어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 종로구. 금호? 종로구. 종로구. 네. 예, 종로구도 투자하면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요 용산 밑으로서는 한강 이남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 강남, 서초, 여의도, 영등포, 네. 광화문, 시청, 마용성이에요. 네네. 지금 앞으로 살면서 뜰만한 데가 동작구 이쪽 일대 같아요. 네. 다른 데 다 떴죠, 마용성은.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첫 번째 지하철이 가까워야 된다. 네네. 왜? 공짜로 사용하기 최고 좋으니까. 두 번째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왜? 네네. 내가 병원 가까우면 편하니까. 세 번째 내가 살기에는 공원이든 네. 산이든 가까이 있으면 공기 맑으면 좋다. 그죠? 네네. 그런 지역으로 보면 여기 보라매 공원 아시죠? 네네. 예, 요쪽이 좋은데요. 네. 새 아파트 쪽으로는 요 신풍역 위에 레미안 에스티움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그쪽이고요. 네. 재건축으로 한 3년 살다가 이주해가지고 네. 7년 후에 75세까지는 돈 버는 게 좋거든요. 네네.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번 재건축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 네. 2번. 저는 여기 1번, 2번 있는데 2번은 이름은 안 가르쳐 줄게요. 네네. 왜? 여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네네. 3번. 여기 그 한림대병원 있고 신안산선 개통돼 가지고 교통이 좋아지는 신대방 우성 1차. 얘는 네. 한 7, 8년 후에 이제 재건축 시작하거든요. 얘는 네네. 너무 늦게 시작해. 우리 시청자한테는 안 좋은데 네. 여기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면은요. 요 보라매 공원과 강남 성심병원 신안산선 개통 한 300m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모든 게 좋아져서 가격이 살면서 가격 상승할 만해요. 네네. 그런데 저는 14, 15억 정도면은 마지막으로 75세까지 한 번 더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네. 여기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샀으면 좋겠어요. 신길 우성 2차. 예, 그리고 네네. 신길 우창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 아파트하고 얘가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기다리다가 그냥 집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네네. 여기는 7년 후면은 반드시 입주할 걸로 확신을 해요. 왜? 아. 올해 건축 심의를 받았어요. 네네. 건축 심의가 뭐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네. 먼저 교통, 환경, 학교 뭐 이런 것들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건축 심의 통과를 했어요, 올해. 아. 통과, 확정. 네네. 그럼 이제 네네.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네네. 요걸 뭐라 그러냐면 30세대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정비구역 계획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고 그래요. 네네네. 사업 시행 인가가 건축 심의 받으면 거의 1년 이내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관리 처분이라고 관처하고 이주하잖아요. 네. 이주하고 나면 3년 있으면 입주죠. 네네. 예, 반드시 하는데 왜 이걸 권해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 가까운 게 좋다고 그랬죠. 네네. 역은 걸어서 3분 거리 150m. 네. 병원 가까운 거 좋다고 그랬죠. 네네. 병원 걸어서 10분, 15분. 공원 가까운 게 좋다고 했죠. 네네. 밥 먹고 10분. 그리고 뛰어갔다 오면 1시간. 네. 너무 좋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님한테 여기가 딱 좋을 것 같고 네. 돈이 좀 남으면 네. 재미삼아 투자 있죠. 예. 재미삼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예. 얘는 집이니까 아무리 10억 올라도 이제 10억은 반드시 오르는데 10억 올라도 안 팔 거잖아요.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심심하죠. 예. 그러면 재미삼아서 요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네네. 한번 대체주택이라는 걸로 비과세 투자를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어디 예. 투자하면 되냐면요. 네. 장미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요? 장미마을. 장미마을이요? 예, 장미마을. 장미마을. 장미꽃, 장미마을. 네네네네. 이 동네가 다 재개발이 되거든요. 공공, 뭐 신속기, 통합기 하는데 신안산선 개통되는 도림 사거리 아세요? 네네. 도림 사거리 바로 딱 붙어 있는 장미마을 아파트 신속 네네. 통합 계획으로 진행하거든요. 예. 여기다가 2억 한 5천 정도만 딱 넣어 놓으세요. 3년이면 뭐 우리 네. 시청자님이 네.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세상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또 올 거야, 차 대표한테. 네. 아셨죠? 네. 여기 보면은 역 옆에 아파트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비싸죠. 그렇죠. 만들어질 걸 사면 싸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네. 장미마을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역세권 초역세권이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짜투리 돈으로 한번 더 넣어주시기 바래요. 순서는 장미부터 사면 안 돼요. 네네. 예, 우성 신길 우성 2차하고 우차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쌈질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쌈질이 많아요. 아, 싼 집이 재개발 재건. 예, 네네. 서로 분쟁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말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꼭 박사가 드리는 명언이에요. 네네. 재개발 재건 투자해서 쌈질을 즐겨라. 아, 쌈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쌈질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쌈질 끝나면 가격 많이 오르니까. 아, 네. 네, 한번 남편하고 상의해 보시고 네. 자녀분들한테도 이렇게 투자할 거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실적을 잘 남겨주면 자녀분들 잘 따라와서 또 돈 법니다. 네. 예, 네, 엄마의 감사합니다. 습관이 자녀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 이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안녕하세요. 보내세요. 네. 네, 거주 만족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비중을 둬서 조언 드렸으니까요. 가족분들과 잘 상담하셔서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이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23년도 2월에 네. 은봉동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전문가 추천으로 해서 네. 거기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 일종 주거 지역이라고 네. 이제 청소 제한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 궁금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건데 응봉동에 어떤 걸 좀 매수를 하셨는지 저희가 주소를 좀 206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265번지 일대 모아타운 예. 아, 응봉동 265번지 일대에 이 모아타운이 진행될 거다라는 다세대 네네. 주택을 좀 매수하신 걸까요?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내가 투자를 잘한 건지 중간 네네. 점검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응봉동 265번지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2월 달에 사셨으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벌써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자,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부동산을 사놓고 주식처럼 매일 두적두적 하는 거, 이거 투자가 삶이 불행해져요. 삶이 불행해져. 네. 예, 자, 2023년 2월에 투자하셨죠? 네. 적어도 2026년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가면 눈이 번쩍 열릴 정도로 놀랍게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미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네. 전망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현재 밑에 응봉 1 재건축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가격이 놀랍게 올랐죠? 네. 알아요? 진짜 오른지? 아니, 잘 몰라요. 네, 내내 그냥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라가 얼마 정도 하는지 가서 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10억대가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 응봉 대림 1차 지금 안전진단 통해서 안전진단 진행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가격 재건축 기대가 가격 상승하고 있어요. 네. 1차 오르가면 응봉 대림하고 응봉 현대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하겠죠.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재 매봉 있는 부분 뭐 혹시 혹자들 1종 땅이니 2종 땅이니 3종 땅이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1종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종 땅은 원래 비싸게 삽니다. 네. 2종 땅은 중간 가격으로 사고요. 1종 땅은 또 싸게 삽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네. 가격은 같아집니다. 다만 권리가액, 네. 감정가가 좀 낮는데 낮다고 해서 아파트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싸게 사서 많이 버는 게 좋거든요. 그건 투자금을 줄여서 많이 버는 거예요. 자, 응봉동은 여기는요. 조합원들은 보통 4층 이상 가져갈 거예요. 네. 4층 이상이면은 여기가 뷰가 얼마나 좋냐면은요. 자, 위치적으로 볼게요. 자, 응봉동에서 응봉 모아타운. 저는 지금도 시청자한테 기회만 있으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중랑천 넘어서 서울숲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한강 보이죠. 네. 압구정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이거 보면서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죠. 꿈. 나도 여기서 10억 벌면 서울숲 강남 가야지 하는 그런 꿈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분들을 여기 사주면은요. 돈을 아껴서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살잖아요.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행당역, 응봉역, 왕십리역 가까이 있고 이 지역 일대가 모두 응봉 모아타운하고 응봉 1구역만 아파트 되면은요 모두가 아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은 가격 상승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망도 좋다. 계속 보유하시고 지금부터 네. 이제 사실 뭐 2월에 사셨는데 지금 7개월 만에 물어보셨거든요. 요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3, 4년 꼭 팔고 싶을 때 그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잊고 사시고 다른 투자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조금 이르게 상담 신청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또 전문가의 이런 견해 들으니까 추석 연휴 마음 푹 놓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그 마음 잡고 꾸준히 들고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전문가들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무주택이고요. 네, 희경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지금 희경 주공 아파트를 실거주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여기는 사도 되는지 아니면 네, 사간형 역세권이나 존농 잡신 지역으로 네,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휘경 주공 아파트. 아니 이걸- 지금 거주하지 않고 그럼 휘경동에만 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근처에 있는 휘경 주공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해보느냐, 아니면 또 사가정역이나 답심리역 쪽으로 오히려 지역을 조금 옮겨보느냐. 혹시 네. 전농 잡신 지역. 전농 다심리 지역으로 혹시 네. 지금 내 집 마련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8억? 8억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제 무주택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좀 그 길을 찾아가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무서운 무주택자가 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우리 그러면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디가 있죠? 위치가 어디죠? 직장은 지금 위치만. 네, 나이가 60대 후반이라서 남편의 그냥 직장 위치요. 남편님.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네. 우리 사모님, 우리 저는 부인께서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위치 관계 없다. 네. 지금 자녀분은 몇 살이에요? 30대 중반이요. 40대 중반, 30대. 30대 중반. 네.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드님의 따님이에요? 아들이요. 아드님.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렴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직장 네네. 위치는요? 의정부요. 의정부. 네. 또 둘째는요? 그게 없어요. 아드님 한 분. 네. 그러면 30대 중반이면 이제 곧 결혼할 때가 되셨죠. 네. 예, 그러면 아드님은 무시하고 네. 그리고 아드님은 빨리 독립을 시켜야 결혼을 또 빨리 해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빨리 한 애들이 돈도 빨리 모으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결혼 늦은 애들이 보면 돈을 이렇게 뭐 이상한 데다가 찌질하게 많이 써가지고 네. 돈을 못 모아요. 네. 오히려 결혼 일찍 시켜가지고 아빠 엄마 건강할 때 축의금 네. 많이 받아가지고 내 집 네. 마련에 보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드님을 네. 의정부에 계속 직장 생활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왔다 갔다 돈 낭비하지 말고 의정부에서 월세라도 살게 하시고요. 네. 이 8억을 가지고 네. 아드님 돈 모아놓은 게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2억 중반? 2억 중반, 2억 5천이라고 할게요. 네. 저기 전국에 있는 혹시 결혼 안 하신 따님들 35세에 2억 5천 가진 아드님 있으니까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중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드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네. 원래 보통인 아들들이 훨씬 훌륭해요. 얼굴 이쁘장한 놈들 꼭 바람피고 복잡합니다. 네. 키는 몇이에요? 173이요. 173? 네. 딱 좋네요. 네. 너무 커도 느려. 너무 작아도 저처럼 작아갖고 안 되거든요. 173이 좋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생이 너무 혼자 외로우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의정부고
앞으로 신혼 살림은 어디서 하냐면 미아나 아니면 기름 뉴타운이나 장이 뉴타운에서 살 걸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 2억 5천 여기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성장시켜 줄 거니까. 자, 그러면 엄마는 지금 8억이 있고 아들은 2억 5천 있으신 거죠. 네. 일단 우리 엄마와 아빠는 직장 관련 없으니까 사는데 휴경 주공 1단지라도 사는 건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적게 오르고 기회가 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당분간은 한강 이남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마포, 용산, 성동구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아파트인 관계로 한 번 더 반복할 테니까 오늘 재방송으로 왜 여기 이 아파트가 좋은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풍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하철 7호선? 못 들어봤어요. 보라매역도 못 들어봤죠? 아, 보라매역은 알아요. 네. 왜 아는 데를 물어보냐면 모르면 꼭 투자를 안 해요. 오늘 오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신께서 여기 사라고 했다라고 하시고 그냥 가서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2년에서 3년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신길 우성 2차 하세요. 아, 신길성 2차. 예, 왜 그러냐면 언론에는 마치 사업이 막 싸움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요, 쌈질을 하든 말든 사업을 그냥 가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7년 후면 입주가 가능해요. 아, 그러면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라는 복잡한 결치지 않고 저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브랜드는 어디로 할까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물어가는 거지. 그냥 신탁 방식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는데요. 조합 방식은 주민들의 자율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는 쌈질이 많아서 사업 지연, 비리 문제 막 이런 걸로 굉장히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적 그런 비용들. 앞으로 7년 후면 아파트가 진짜 없거든요. 공급량이 없을 때 이때 신축 아파트 딱 브랜드 들어가면 가격 확 오르거든요. 신탁 방식은 비록 그 대행사가 있으니까 돈은 비용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크게 단축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이 조합 방식보다 훨씬 더 이익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상한 쌈질로 기득권 싸움하는 그런 비대위니 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주하다가 서버려가지고 오히려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주하다가 중단돼가지고 한 달에 막 이자가 4, 50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는 조합 방식의 문제점인데 신탁 방식은 비록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빨리 진행돼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성공을 해요. 신길 우성 2차하고 신길 우창 아파트하고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한 1,500세대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 이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좀 안고 하시고 그리고 아드님에게도 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하철 여기 신풍역이 7호선 보라매역 7호선에 이렇게 강남 지나면 7호선 끝자락에 보면 압구정 아시죠? 예, 청담역 아시죠? 건대 입구역 아시죠? 예, 건대 입구역 마용성이잖아요. 건대 입구역 화양 모아타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모아타운 지금 동의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년 정도 구역 지정되니까 여기 아들 투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요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에 재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적으로 눈을 좀 크게 떠보자 조언 드리고 지역도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